반갑습니다. 프레임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폼과 타이머 이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쭉 해온 그 같은 C# 윈도우 프레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벤트에 대한 사항이었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이벤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 또한 발생되고, 또한 내가 거기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서 C# 윈도우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벤트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주는 여러 가지 코드들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C# 콘솔에서 했던 그 같은 프로그램 방식이 바로 거기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짜야 될 것인지를 개념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시간 폼과 타이머 이벤트를 보시면서 또 추가되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 보겠습니다. 오늘은 폼 생성과 해제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폼을 생성한다든가 해제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 살펴봤었죠. 그냥 폼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저번 시간에 이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폼에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부분들 중에서 폼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폼의 크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룬 내용은 요거밖에 없는데 폼은 이따만에 크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폼의 크기를 설정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이벤트를 사용할 텐데요. 이 타이머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는 게임도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목차에서 이제 본론은 넘어가기 전에 엄지척 구독해 주시는 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제일 먼저 폼 생성과 해제 이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이벤트는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폼에 관련된 기본 메시지에 따라서 이벤트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메시지와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1:1 대응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즉 OS에서, 즉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 보내주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여기 나오듯이 폼에 관련된 메시지 물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내용과 부합되는 그와 같은 메시지는 여기 나오듯이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WM close, WM destroy라고 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WM create는요, 폼이 생성될 때 한번 호출되는, 발생하는 그 같은 메시지고요. 즉 폼이 생성된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윈도우 프로그램이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에 촥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주기 전에, 직전에 발생하는 그 같은 윈도우 메시지가 WM create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닫기 버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꼽혀,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응용 프레임이 종료되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메시지가 WM close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WM close 메시지가 발생됐을 때 또한 그 이후에 WM destroy라는, 그렇죠? 파괴하다죠. destroy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폼의 생성과 해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와 같은 메시지에 따라서 생성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뭔가 초기화를 해줄 수 있고, 또한 물론 그 C#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어서 메모리 관리를 따로 해주지만, 그래도 강력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모리 해제도 좀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이런 WM destroy라든가 WM close라고 하는 메시지와 부합된, 연결된 그 같은 이벤트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해 준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윈32 API 프로그램을 해보시게 되면은, OS에서 이제 OS하고 우리가 지금 하는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의 그 원리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넷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메시지 중간에 딱 끼어서 들어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실행을 하되 받아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메시지 형태로 전부 다 받아와서 우리 응용 프로그램에게 그와 같은 내용들을 쫙, 알려주거나 또는 전달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단넷 프레임워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기본 메시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될 수 있는 폼 관련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폼 관련 이벤트는요, 여기 보면 폼 로드가 있고, 폼 클로즈가 있고, 클로즈드가 있고요, 리사이즈, 뭐, 레이아웃,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뭐, 내용상으로 뭐, 크게 어려운 그 내용은 없죠. 로드는 뭐겠습니까? 폼이 처음에 화면에 보여지기 직전에, 그렇죠? 그래서 그 로드 안에서는 초기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적절하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클로징은 뭡니까? 이제 화면이 우리 눈에는 현재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점점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이제 메모리에서 삭제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클로징이냐, 그 다음에 클로즈드냐, 따라서 이제 뭐 응용 프로그램이 완전히 닫아진 후냐, 닫아지는 그 와중에서 뭔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요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사이즈, 그래서 폼의 어떤 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줄 때 발생하는 이벤트, 레이아웃 뭡니까? 모양이겠죠. 그 다음에 크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그것에 폼의 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준 이벤트 함수가 레이아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여기에 관련된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지금 윈도우 프로그램은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언제 날라온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메시지 박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에 적절한 어떤 액션을 주었을 때 실제로 그 같은 메시지 박스가 똥 뜨면서 이와 같은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는지 그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폼 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폼 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MSDN 꼭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MSDN 보게 되면은 지금 본 강의에서 설명한 것 외에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그냥 눈여겨보는 것이죠. 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MSDN의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폼 로드에 대한 설명인데요. 폼이 처음 표시되기 전에 이렇게 돼 있죠. 표시되기 전이라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우리 유저가, 사용자가 그 폼이 화면에 똥 뜨기 전에 메모리 상에서 뭔가가 처리될 때 실제로 이벤트가 메시지가 발생하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이벤트가 실행되는 그 함수가 바로 뭡니까? 폼 로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용도는요, 이런 용도겠죠. 그래서 이것도 MSDN에서는 폼에서 사용하는 리소스를 할 때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잖아요. 실행하면은 프로그램 안에는 폼 외에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놓여져 있겠죠. 하지만 그 컨트롤 외에 뭐 컬렉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메모리에 관련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변수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디다가 싸그리 다 넣어준다? 바로 폼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에다가 우리가 넣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폼이 화면에 보여주기 전에 그와 같은 초기화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폼을 우리 화면에 착 보여주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형태로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프레임에서는 물론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앞에서도 적절한 프레임을 작성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적절한 프레임에 관련된 사항들이 지금 나오는, 그렇죠? 그 이벤트의 용도 또는 역할에 따라서 우리가 코드를 어떻습니까? 다 찢어놨죠. 우리가 C# 콘솔 프레임 또는 C 언어, C++ 대부분의 이런 코드들은 어떻습니까? 다 어때요? 메인이라는 것 안에다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열했잖아요. 화면에 보여주는 거, 뭐 입력받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윈도우 프레임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용도에 따라서 다 찢어서, 그렇죠? 메서드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벤트에다가 척척척척 넣었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와 같은 코드가 동작하면서 뭔가 처리되는 이런 형태가 바로 윈도우 프레임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콘솔 프레임에서 윈도우 프레임을 나오면서 좀 헛갈리거나 또는 C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 또는 C++를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넘어오면서 막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 왜? 처음부터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각각의 역할에 맞게끔 이미 만들어진 그 같은 그 메서드 안에 촉촉촉 들어가는 거.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넘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은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해야지만 실제로 윈도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동을 시키거나 그다음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짰던 그 같은 프로그래밍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리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다 세워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의 윈도우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그 논리를 그다음에 필요한 논리 또는 필요한 그것에다가 논리를 끼워 넣죠. 끼워 넣어서 뭔가 동작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아무튼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벤트 사용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리소스 할당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겠죠. 뭐 화면에 이미지가 쫙 띄워줘야 된다면 뭐 이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이 메모리에 관련된, 할당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메모리 초기화에 관련된 거. 메모리 초기화는 곧 뭐겠습니까? 당연히 변수 초기화겠죠. 예, 그 부분이 가장 많겠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입니다. 자, 뭐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폼 로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폼을 로딩한다고 해서 뭐 계속 뭐 로딩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폼이 어때요? 폼이 처음이죠.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들 잘 봐요. 처음으로 표시되기 전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폼 로드가 발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죠.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걸 호출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 자체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한 번만, 그쵸? 한 번만 호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는 리소스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폼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는 방법은 여기에 나오듯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듯이 속성창에 보면 그게 관련된 이벤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좀 쉽게 하는 더 쉬운 방법은 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보다는 어떻습니까? 폼 그냥 더블 클릭 뚜둑 해가지고 생성하는 것이 훨씬 낫겠죠. 예, 그래서 요 방법을 주로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저는 이 더블 클릭 부분만 해볼 건데요. 물론 뭐 소송장에서 이벤트 로드가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를 프로젝트를 따로따로 생성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다 해보세요. 그래서 윈도우 프로그램은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그렇구나.
그 다음 다음에 하려니까 뭔가 하긴 했는 것 같은데 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윈도우 프로그램은 손으로 해보고 눈으로 보고 강의를 통해서 보고 귀로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손으로 직접 해보는 아주 입체적인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해볼 텐데요. 자, 요걸 해보면서 한 가지 더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 폼 로드가 우리가 눈으로 폼이 나타나기 전에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 박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를 이용한 프레임 방식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C# 콘솔에서 우리가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프린트 썼잖아요. 그렇죠? 프린트에 관련된 C1에서는 프린트 F 뭐 이런 거 썼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C 뿔뿔에는 C out. 그래서 이런 것과 유사한 그렇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 박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스를 보면요, 여기 지금 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그렇죠? 띄워놨고요. 저는 좀 프레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속성창에서 제가 한번 속성창을 이렇게 한번 가져볼게요. 자, 여기 속성창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번개 표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쭉 보시면 로드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면. 저는 이미 코드를 작성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아니면은 엔터만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다 이 폼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 메소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와 같이 제가 화면을 하면 이런 형태의 폼 로드가 만들어지죠. 예, 로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프레임을 작성해 놨는데요. 지금 나오듯이 메시지 박스를 제가 이와 같이 하나 코딩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하고요. 그 다음에 from load 이렇게 이벤트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증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그런지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하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폼이 안 보였죠? 그렇죠? 안 보였죠? 그 상태에서 내가 확인을 누르니까 짱! 요 상단에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폼이 처음, 폼이 뭐라고 했나? 앞에서 봤듯이 폼이 처음 표시되기 전이죠. 나타나기 전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폼이 닫히는 것에 관련된 이벤트, 바로 폼 클로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클로징에 대한 사항들을요, 우리가 MSDN에서 찾아보게 되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폼이 닫히기 전에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자, 이와 같은 버튼이 있죠. 요런 버튼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그 순서를 쭉 밟게 되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폼 클로징이라는 이벤트는 이와 같이 닫기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발생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폼이 닫히기 전이죠. 예, 전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잘못 눌렀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폼 상태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종료를 하는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요 부분입니다. 클로징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클로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벤트는 메서드는요, WM 클로즈에 관련된 그 같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즉 폼이 닫힌다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는 얘기겠죠. 자, 물론 뭐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우리가 생성할 때 또는 폼을 생성할 때 우리가
만약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 안에서 메모리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폼을 종료한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메모리를 우리가 별도로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메모리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물론 C샵에서는 가비지 컬렉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지만 MSDN, 마이크로소프트의 강력한 프로그램에 의하면은 이와 같은 부분들은 프로그래머가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그 같은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와 같은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나오는 폼 클로징 여기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메모리 해제에 대한 코드가 들어가는 그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폼과 관련된 모든 리소스, 그래서 이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했거나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폼 클로징의 특징은 뭐냐면 해제를 하다가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즉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소를 할 때는 지금 나오듯이 이 폼 클로징의 매개 변수 요 2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셋업을 해주는데요. 이에 캔슬이라고 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true로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종료하다가도 다시 복원된다기보다는 종료의 과정을 진행을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요렇게 셋업을 해줘야지만 해제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폼 클로징의 특징은 뭐냐면요. 닫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발생합니다. 자, 앞에서 폼 로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한 번만 그렇죠? 그것이 호출되는 그 같은 이벤트인 거에 반해서, 물론 자동으로 발생된 거에 반해서 폼 클로즈는 닫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호출된다는 것이 좀 특이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벤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검증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거 메시지 박스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폼 클로징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보겠습니다. 폼 클로징의 이벤트 생성은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확대를 해볼게요. 자, 속성창이 있습니다. 속성창에서 이벤트를 쭉 보시게 되면은, 폼 클로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엔터키를 치시게 되면은, 폼에 대한 그 클래스 네임과 이런 이름이 자동으로 붙여 들어간 거 이제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은 요 밑에 설명이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폼을 닫을 때마다 폼이 닫히기 전에 발생하는 이런 얘기 나오죠. 폼이 닫히기 전에 발생하는 이런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들 저는 미리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폼 클로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if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쇼에 대한 메소드, 메시지 박스라는 클래스에 쇼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 쇼라고 하는 메소드가 여러 개의 그 오버로딩된, 그렇죠? 그런 그 함수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것은 종료하겠습니까? 그래서 메시지 하나만 이렇게 딸랑 띄워 놓는 건데, 그것 외에 이렇게 타이틀 바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의 형태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요 열거형 변수, 그래서 메시지 박스 버튼 yes, no 라고 하는 열거형 값을 우리가 지정해 줌을 통해서, 그 다음에 yes, 예 할 거니, 그쵸? 그 다음에 no, 아니요 할 거니, 그쵸? 이 버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지금 같은 경우는 no를 눌렀다. no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다시 해제를 못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dialog result no라고 하는 열거형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메시지 박스에서 리턴 되는 값이 dialog result 그 다음에 no라는 값이
과 동일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종료하지 마라 해서 이에 캔슬에다가 7호를 이렇게 넣어줘서 종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코드는요, 이제 메시지 박스 중에서 조금 좀 이제 난이도가 있는 그 같은 메소드에 해당되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니까 요 정도의 내용들을 충분히 익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책에서 찾아보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전까지 해왔던 그냥 메시지 박스에서 그냥 똥하고 이렇게 메시지 박스만 띄워주는 거,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MSDN을 당연히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MSDN을 찾아보게 되면은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또 이런 내용들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소스를 분석하는 친구들이 좀 잘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적용해보고, 사용해보고, 국도 끓여 먹고, 그렇죠? 반찬을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좀 많이 사용되니까 요런 표현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시기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잔소리 같지만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C샵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르니까 어떻습니까? 종료하겠습니까? 종료하시겠습니까? 여기에서 yes, no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만약에 아니오로 하겠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종료하시겠습니까? 해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클로징에 대한 소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폼 클로징에 이어서 폼 클로즈드, 그렇죠? 클로즈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MSDN의 설명이 중요합니다. 자, 폼이 닫힌 후 이렇게 되는데요. 설명은 닫힌 후 이렇게 되는데 폼이 닫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바로 폼이 눈에서 사라졌다는 얘기겠죠.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해보면 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폼 클로즈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 MSDN에서 얘기하는 폼이 닫힌 후라는 것은 폼이 닫히는 그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계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번역에 있어서 조금 의미상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닫히면서 그렇기 때문에 폼은 살아있는 눈에는 보여지는데 그와 같이 닫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어느 시점에서 발생되는 그런 그 이벤트가 바로 폼 클로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벤트 관련 메시지는요, destroy, WNQIT, 물론 WNClose도 어느 정도 관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관여하겠죠. 자, destroy라든가 WNQIT 중에서 WNDestroy 같은 경우는 폼이 진짜 사실상 그 윈도우 메모리상에서 이제 해제되기 직전에 이제 발생하는 그런 메시지고요. WMQ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응용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료하기 직전에 호출되는 발생하는 메시지가 바로 WMQIT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누가? OS가 보내주는구나. 그럼 그 OS에 따른 적절한 이벤트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작성해주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라는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폼이 클로즈 될 때, 즉, 이제 완전히 닫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 관련된 해제가 용도겠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 클로징에서는 물론 메모리 해제되는 코드를 넣어줘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절한 부분에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폼 클로즈와 폼 클로징에 좀 차이점을 한다면 클로징은 어떻습니까?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폼 클로즈 이벤트가 실행될 때에는 다시 복원 자체가 안 됩니다. 즉 원래의 폼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거는 이미 해제의 순을 완전히 밟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호출 순서는 여기 나오듯이 클로징이 되고, 클로즈가 되고, 그 다음에 클로즈의 특징은, 지금 클로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닫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호출되죠. 즉, 그 이벤트 메소드가 호출되죠. 하지만 클로즈드는 어떻습니까? 한 번만 호출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폼 로드하고 똑같죠. 폼 로드도 폼이 생성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반면에 폼 클로즈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클로즈가 호출되었을 때는 완전히 종료하는 순서에 지금 들어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폼 클로즈 이벤트 검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볼게요. 폼 클로징과 폼 클로즈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바로 뭐다? 메모리에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해지와 관련된 것이었지 생성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클로징과 클로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은 클로즈드는 어떻습니까? 다시 폼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폼 클로즈까지 들어오게 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에 관련된 매개 변수 중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캔슬이라고 하는 요 속성 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게 되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를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닫기 버튼 누르는 순간 싹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뭘 잘못 눌렀는데 닫기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한번 정말로 종료할 거니? 이렇게 물음을 통해서 내 데이터를 아직까지 안 날렸구나 라는 안도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단넷을 설계한 자가 프로그래머가 그와 같은 배려를 누구에게? 사용자에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의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좋게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폼 클로징과 폼 클로즈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폼 크기 변경에 관련된 사항들을 보겠습니다.